네, 2023년 2월 3일 이정훈입니다. 이젠 이재명 게이트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대장동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좀 잊어먹고 계실 겁니다. 김만배가 천화동인으로부터 473억 원을 장기 대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많은 돈을 장기 대여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를 보게 되면 전체를 화천대유라고 해나 화천대유 측에서 이재명 몫으로 428억 원을 떼어놨었다라고 하는데 그것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쌍방울 게이트, 대북 게이트 관련해서 이화영 씨가 이 부분은 허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방희선 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부죄 거부, 그 죄를 그건 내 죄가 아니야 라고 강하게 거부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화영 씨의 부죄 거부는 김성태를 제2의 유동규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런 관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문화일보에서 보도가 된 건데 정영학 씨로부터 회계사죠. 검찰이 이런 진술을 받았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검찰이 진술서에 나오겠지.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정진상이나 김용 씨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김만배가 정진상이나 김용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 그러니까 정진상이나 김용 씨가 김만배한테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런 걸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 정영학 씨가 뭐라고 답변했다는가 하면 2021년 2월 성남시 판교 운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내가, 이게 정영학이죠, 김만배를 만났는데 김만배는 그때 2월달이죠. 21년 2월달에 시장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이재명 씨는 경기도 지사였죠. 그 지사실을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시장실로 불려갔다 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쉬면서 20개를 마련해 오라. 20개는 20억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요구를 받았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걸 진술했답니다. 김만배는 이런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정영학 씨가 내가 2021년 2월 한 커피숍에서 김만배를 만났더니 김만배 씨가 한숨을 푹 쉬면서 20개를 마련해 오라고 하더라. 언제? 그랬더니 21년 2월 시장실, 사실은 도지사실이죠. 거기에 불려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 이게 이제 이재명 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정영학이나 정진상이나 김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정영학 씨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김만배는 사실 FIU 내사, FIU가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FIU 내사 때문에 이재명 측에 자금 전달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 난감해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FIU의 내사로 인해서 이재명 측에 자금을 전달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고 어려워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조금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이 사건 터지면요. 무슨 큰 사건 터지면은 그걸 전모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죠?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 사건을 일으킨 주범조차도 다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걸 처음에 이런 계획으로 하는데 이게 가까우로 가다 보면 거기서 또 희한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돈 띄어먹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집니다. 저는 오대양 사건 등등 이것저것 많이 취재해봤는데 나중에 내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지금 김만배도 정영학도 그다음에 이재명도 정진상도 이거 다 알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그나마 제일 많이 알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이제 검찰 등과 다른 자료를 모아서 떠듬떠듬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또 각자가 처음 구한 거를 특종이라고 크게 보도해서 그래서 혼선이 생기는데 기자들도 떠듬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뭐 제가 했듯이 월간지 기자들이 한번 전체 정리를 해줘야만 이 그림이 나올 겁니다. 네. 자, FIU 조사가 왜 문제였느냐 설명드릴게요. FIU는 제가 금융정보분석원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돈거래 하실 때 한 1,000만 원 이상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거나 내가 받으면은 뭐 카톡인가 문자를 받으실 겁니다. 입금됐습니다. 아마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거래하면 은행 거래하면 은행이든 뭐든 우리나라 금융권 거래하면 그게 자동으로 AI로 다 걸러가지고 FIU에 통보가 되고 뭐 1,000만 원 정도야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상한 거 집을 사고 파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모아서 FIU가 사정기관에 줍니다. 이때 FIU가 아까 473억 원을 김만배가 자기 법인이죠. 결국은 천화동인 1호에서 473억 원을 장기 대여합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에 473억 원을 장기간 빌려갑니다. 이게 이상해가지고 20년 4월인가 21년 4월인가 FIU가 이걸 용산경찰서에 줘갖고 용산경찰서가 수사를 들어갑니다. 바로 이렇게 이 조사를 받고 있을 때 경기도지사실로부터 20개 내놔라 라는 부탁을 받고는 되게 힘들어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FIU 조사 때문에 돈 주기가 어렵다.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지금 기자들이 놓치고 있는데 이 김만배 씨가 왜 473억 원을 7차례에 걸쳐서 천화동인 1호에서 가져갔을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돈이란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장동 분양을 하면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있죠. 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거둔 수익이 4,040억 원입니다. 그 중에 김만배와 그의 가족들은 천화동인 1호, 2호, 3호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 중에 4,040억 중에서 49% 1,987억 원을 가져갑니다. 거의 2,000억 원을 가져가죠. 2,000억 원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2,000억 원에서 세금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 시행사들은요 세금은 정확하게 내요. 그래야만 나중에 시비가 안 걸리기 때문에 세금 띄어먹었다가 단단히 나. 세금은 잘 내면 합법성이 부여되니까 세금은 많이 내죠. 내고 뭐 경비가 들었을 겁니다. 이 1987억 원 여기에 절반이 이재명 목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금을 내고 공통비용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명 측에 주기로 했다는 돈은 먼저 700억 원이 되는데 700억 원이 됩니다. 700억 원이라고 일단은 양측이 합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니다 또 비용이 든다. 비용이라는 게 이제 영수증 없는 것도 많겠죠. 그래서 다시 433억 원이 되는 것 같아요. 433억 원. 근데 미리 이제 유동규한테 5억 원 줬기 때문에 428억 원으로 이렇게 서로 합의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죠. 그 중간자 이재명을 대신했던 사람이 유동규다. 유동규는 그래서 먼저 5억 원 받아갖고 이제 그거 빼고 428억 원. 원래는 아까 1987억 원이 김만배가 전체 가져가는 수익금인데 여기 절반을 이재명 측에 주기로 했다. 그럼 대충 1,000억 원을 줘야 되는데 세금 빼고 공과금 빼고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회사도 뭐 경비가 나가죠. 그런 거 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빼고 해서 700억 주기로 했다가 다시 428억 원으로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이 428억 원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 지금 처음 김만배가 장기 대응했던 473억 원으로 보입니다. 그는 왜 이거를 장기 대여했을까요? 그리고 왜 저쪽에 428억 원을 주겠다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저희 해석입니다. 이제 돈을 어떻게 나누냐는 김만배가 천화동인을 운영했으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대충 계산하니까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아까 1900 몇억 원, 거의 2000억 원에서 절반 1000억 원인데 세금 빼고 못 빼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얼마다는 계산을 했겠죠. 거기를 토대로 이제 이재명 측에도 400 몇억 원 주겠다 그랬겠지. 그럼 먼저 자기 돈을 좀 빼돌린 거 아니냐, 장기 대여 형식으로. 이때의 용산경찰서가 수사한 거에 따르면 이 돈이 몇 차례씩 이렇게 돌니다. 이 돈 세탁 과정을 거쳐서 수사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빌려갔어? 이 절차가 안 맞잖아.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양반이 이제 갔죠. 김만배는 검찰에서 다 갚았다. 그리고 130억 정도 남았다. 130억 빼고. 그러니까 470억 빌려갔으니까 330억 갚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검찰은 나중에 148억 원 정도를 갚지 않은 걸로 봅니다. 요거는 뭐 경비 뭐 이런 거 끝다리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48억 원을 아직 못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이 남욱 씨가 미국으로 갔다가 들어오죠. 중앙일보랑 인터뷰도 하고 자기는 뭐 어쩌고 주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그가 들어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김만배가 천화동인 이익금 10% 정도를 네 이름으로 돌려놓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10%. 천화동인 1호의 수익은 1208억 원입니다. 그럼 10%는 1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장기 대여했다가 갚지 않은 돈이 한 130에서 140억 된다 그랬죠. 그거랑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김만배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뭐 자기 몫으로 해놓고 싶은 돈이 있었겠죠. 그게 장기 대여로 한 거를 이거를 남욱 씨 몫으로 돌려서 이렇게 좀 분산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 전 이런 의심을 합니다. 지금 김만배 씨가 이제 돈을 숨겨놨었는데 그게 오피스텔에 있던 것이 검찰이 파악했고 이제 많이 파악했고 해서 돈이 쭉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몸으로 떼고 나와도 이제 돈은 없습니다. 그죠? 이제 장기 대여했던 게 중에서 140 몇억 원을 김만배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실질적으로 한 400 몇억인데 그걸 장기 대여했다가 도로 터해놨다가 140 몇억 정도를 내놓지 않았는데 그거를 검찰이 수사해서 오피스텔에 숨어 있는 거 어디 있는 걸 찾아내서 상당 부분 찾아냈단 말인데 김만배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FIU에 의해서 용산서가 조사하고 있을 때 도지사실에서 20개 내놔라 그러는데 줄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또 걸리면은 또 FIU의 조사를 받고 또 골치 아프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20억을 달라고 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이제 또 논란이 되겠죠. 또 받아갔느냐 안 가느냐 논란이 될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쭉 보게 되면은 김만배를 제외한 정용학, 남욱, 그 다음에 뭐 유동규는 계속 이재명 측에서 돈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만배는 아직 꼭 다물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김만배는 자기가 숨겨놓았던 돈들을 지금 검찰이 찾았으니까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만배마저 돌아버리면은 이재명은 어렵죠. 정진상하고 김용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버틸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제 자기 죄가 커지고 부재 거부가 되니까 죄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재명 씨는 너무 게이트가 많은데 대북 게이트입니다. 지금 이화영, 이재명 씨가 경기지사였을 때 평화부지사, 북한을 다루는 참 가당치도 않은 직을 만들어서 이화영 씨를 부지사로 하게 한 사람은 이해찬 씨죠. 그래서 이해찬 씨가 회고록을 냈더라고요. 대장동 게이트에 있어서 얘기가 있는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이화영 씨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검찰이 내놓은 자료를 보게 되니까 이화영 씨하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제 같이 중국 심양에서 찍은 사진이 있고 거기에는 북한 아태이 부실장인 송명철이도 같이 사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진은 쌍방울의 CFO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임원이죠. 이 CFO가 북한 측 인사에게
협력자금 조달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사진을 이제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 나온 것에 대해서 누가 부정은 못하죠.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와 쌍방울이 컨소시엄을 꾸려서 대북 사업을 하기로 했고, 이 사업 우선권은 쌍방울이 갖는다. 나중에 이제 투자금은 어떻게 만들지는 뭐 컨소시엄도 만들고 자체 조달하고 어떻게 뭐 그렇게 하기도 설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거는 아태가 들어가면 다 이상해요. 안부수 씨가 했다는 건데, 안부수 씨는 경기도와 합작할 것이라는 내용은 맞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씨는 심양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공무로 갔으니 보고서를 내야죠. 보고서에도 경기도 국내 기업 간 북한 공동 진출 방안 협의가 내용이 있으니까 컨소시엄 형태로 북한에 진출한다는 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쌍방울로 하고 이제 경기도가 같이 북한에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건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뭐 이름 자체가 아주 대남 공작기관으로 보이는데, 여기 책임자가 실장인 김성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은 조선 아태위 실장도 합니다. 아태위는 외곽단체죠. 그때 이제 경기도, 이재명 씨가 있는 경기도에서 스마트팜을 북한에 지원하겠다 그랬어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흙에다가 우리가 먹는 채소를 키우지 않고 물에다 키우죠. 그래서 꼭 필요한 양분만 아주 적은 물만 줘서 아주 온실에서 잘 키워서 식용으로 하는 건데, 그건 아주 컴퓨터로 해야 되는 고급 농업 기술인데 북한은 이거 감당할 가담치도 않은 건데 이걸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닥달을 하면서 돈 내놔라, 500만 달러 내놔라. 500만 달러가 50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500만 달러, 50억을 북한에 줬다라는 게 김성태 씨의 주장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500만 달러 준 거는 김성태가 한 거고 경기도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경기도도 스마트팜 사업비로 5억 원을 의회에 사업비로 해서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김성애가 화를 냈기 때문에 김성태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5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안부수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그러고 있고, 근데 이 500만 달러 왜 달라 그랬냐? 북한 측 설명이 참 재밌어요. 검찰에 따르면은 이제 그때 이재명 씨 측은 북한에 갔다 오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할 거라고 봤던 거죠. 근데 이재명이가 이북에 가게 되면은 그를 태워줄 벤츠 자동차하고 또 시골도 가고 하려면 북한은 도로가 아주 형편없잖아요. 저도 한번 가봤지만. 그러니까 헬기를 태워야 되니까 그런 거 벤츠하고 헬기 산다는 돈인가? 그래서 500만 달러 달라고 했다는데, 김성태가. 근데 김성태 씨는 500만 달러가 아니라 300만 달러를 줬다는 겁니다. 협상을 해서. 네, 300만 달러. 그리고 그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은 직원들이 출장 갈 때마다 들고 나가서 전달했다. 중국으로 갖고 가서 모아서 전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마카오에서 300만 달러를 김성태 씨는 또 전달했다. 그거는 이제 처음 사업하기 위해서 툭 던지는 돈이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화영 씨는 사진도 있고 뭐도 있는데 뭐를 부인하는가 하면은 이재명을 위해서 쌍방울이 돈을 썼다라는 건 허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옥중서신을 보냈고 구치소에서 보냈는데 그거를 경향신문이 아주 크게 보도를 해줬어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그 돈은 아까 300만 달러, 500만 달러 했다가 이제 협의해서 300만 달러라 그러는데, 그거는 김성태가 한 거지 경기도와 상관이 없다. 근데 하여간 이때 검찰은 김성태가 쌍방울 회장이죠. 이화영과 더불어 북한의 국가보위성은 과거에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국가안전기획, 국가정보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던 국가정보원 보시면 되죠. 국가보위성 소속의 리어람을 만나서 뭐 이번에 이재명 씨가 떨어진 대통령 선거를 거론하면서 이재명 씨가 방북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돈 달라. 뭐 그렇게 했다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검찰은 보는데 돈이 간 건 맞습니다. 부정을 못해요. 근데 300만 달러는 쌍방울이 준 거고 이재명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이화영 씨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죄를 김성태 네가 써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김성태가 화가 나죠. 그러면 김성태 씨가 제가 보기엔 제2의 유동규처럼 더 그래 내가 돈 주고 한 건 내가 처벌을 받겠다. 근데 나머지는 네가 줘라 하고 하게 되면 이 제2의 유동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사건이 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인데 오보도 있고 설명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 김만배가 473억 장기 렌트했다가 자기는 갚았다고 하는데 140억이 남아있고 지금 140억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는데 검찰은 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찾아냈죠. 오피스텔에서. 그 김만배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거기다 추징도 나올 거고 그런 이렇게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 그때 이 돈을 473억 원을 장기 대여할 때 FIU로부터 통보받아 용산서에 조사를 받을 때 상당히 당황했었고 그때 정영학 씨에 따르면 이재명 측은 20개 내놓으라 그래서 김만배가 FIU 조사받고 있는데 아씨 어떻게 주냐고 고민했다. 그리고 유동규나 이 대장동 했던 사람들 김만배를 제외한 사람들은 428억인가요? 하도 금액이 많아서 복잡해서 그거는 저쪽으로 주려고 해놨었다. 근데 그 중에 5억 원은 줬고 나머지는 못 줬다. 못 주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내일인가요? 민주당이 장애 집회한다 그랬죠. 이렇게 계속 죄를 거부하면은 부재 거부하면은 가중 처벌이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일 이재명 방탄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지금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건 아니다 하고 분당 움직임을 보이니까 저 장애 집회를 계기로 민주당이 깨질지 국힘당도 뭐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신당들을 만드니까 깨져나가겠지만 정기 개편까지 저는 갈 걸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대장동 문제, 이재명 문제는 대충 가닥에 잡혀가는 것 같고 남은 거는 남은 게 아니죠. 더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문재인의 안보 게이트를 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복잡한 이재명 게이트를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